부동산 거래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데. 확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설날도 이제 지나고 어떻게 이제 새롭게 출발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주제 이겁니다. 시장이 바뀝니다. 자, 흐름을 읽어야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월부터 초급매 아파트 빠르게 소진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뭔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급매 속속 팔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어난다. 지금 거래량이 10월을 기점으로 지난해 10월이 가장 작았거든요. 10월이 558건. 이때부터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계속 11월, 12월 계속 상승 국면. 12월 달도 지금 한 820건 정도 서울에 이 아파트가 거래가 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1월 달은 아마 한 9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900건에 도달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계속 10월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계속 하락하는 거래량.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건 상당히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급매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지금 기사가 있고요. 시장의 반등, 시장이 지금 반등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의 반등은 이 초급매가 소진돼야 가능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 초급매 아파트가 후다닥 팔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시장이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8월 이후에, 딱 지난 8월이죠. 8월 달부터 시장이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가 급락을 시작했고요. 서울, 잠실, 가락, 대치, 도곡, 고덕, 목동, 과천 이런 데들이 초급매들이 지금 하나씩 소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빠른 속도로. 자, 이것은 지금 뭔가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갑자기 화랑이 될 것, 이건 아니고, 이제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여지죠. 자, 초급매가 소진이 됐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급매가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초급매가 소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초급매가 아니고. 이제 그게 정상 가격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거래량 증가가 이제 반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매수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부 변수, 지금 내부 변수, 외부 변수 이제 다 사라지고요. 외부 변수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 급격한 인상, 그리고 이런 내부 변수, 그러니까 금리의 변수죠. 이 외부 변수는, 이 외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외부 변수는 이게 금리예요, 금리.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크잖아요. 예, 금리. 금리도 0.25%씩 올리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막 올리는 이런,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계속 올려갈 거다라고 엄포를 놨지만, 지금 슬슬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는, 올 하반기면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하반기가 아니고, 저는 3분기 정도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는 2분기면은 이제 슬슬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자, 정책적 시장 부양. 이거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변수 사라졌어.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이런 시장 부양.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시장이 전환이 되는 거죠. 국면 전환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3,000건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 상승 국면이 되는데, 지금 1월 달 예상을 한 900건 정도, 거의 이제 900건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12월 달 한 20건 요 정도 됐는데, 40건 20건 요 정도 됐는데, 이제 한 900건
가면서 점점 이제 이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천 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전세 시장 지금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지금 상당히 가속화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임대차, 이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합쳐서 임대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서 49%, 거의 이제 50%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월세의 비중이 너무너무 늘었죠. 자, 월세로 전환한 이유는 전세가 싫어서 전환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던 전세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고 월세로 전환이 된 이유는 바로 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전세자금 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이 금리가 너무 고속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는 한 6%대까지 6%에 육박했던 전세 이 자금 대출 이렇게 높으니 전세 사면 이자가 오히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을 했고 월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월세로 갈아타게 한 거죠. 전세 수요가 월세로. 너무 높으니까 금리가. 자, 그런데 시장 금리가 지금 서서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시장 금리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엄포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초반까지 지금 하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전세금이 1억에 월세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은 연 4.8%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세보다 오히려 이제는 월세 비중이 월세 부담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전세보다. 그러면은 월세로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월세는 우리가 매달 나가는 돈이지만 전세는 어쨌든 고여 있는 물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기가 본격화될 거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멈추고 인하를 이제 시작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 갈아타기 시작돼서 전세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는 이제 이런 시기로 들어갈 거다라고 미리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우리가 부동산의 상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그렇죠? 이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이게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자,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근데 입주 물량이나 이 입주 물량이 많지 않거나 외부 변수, 돌발적인 외부 변수가 없다면 전세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한 2년 이상은 꾸준히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 계속 고전을 하겠지만은 어떤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 물량이 없어.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한참만 봐라.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야 돼요. 정책 방향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부동산 살리기잖아요. 부동산 살리기. 시장 살리기. 왜냐하면은 우리 전체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상당히 안 좋죠. 최근에 뭐 난방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급등을 했다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들이 많은데, 자, 거기에 지금 커다란 정부의 어떤 하나의 경제, 우리 전체 경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 건설 시장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규제 다 지금 빨리빨리 풀고,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는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게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공급 물량을 빨리 늘리겠다. 낙후된 지역을 빨리 철거를 하고 거기다 새 아파트 짓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화두인데, 재건축은 지금 안전진단도 완화시키고 해서 이제는 재개발뿐이 아니라 재건축도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그래서 저는 뭐 재건축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건축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쌈짓돈을 가지고 뭔가 내 재산을 불려가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재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것을 우리 인서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 무조건 들어가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인서울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이루어질 거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양극화 시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까. 이거를 정말 느끼셔야 됩니다. 그냥 뭐 가격이 싸다고 재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재개발을 한다고 할 거예요. 그 많은 지역이 다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될 때만 되는 거지 절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장 양극화 예측했던 상황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 규제 완화에도 지방 분양시장 침체 가속, 부동산지 양극화 현실로,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신문에 쓴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신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양극화, 이 중심 도시, 이 주요 도시와 지방 간의 양극화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의 모든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앞으로 인구는 줄고 주택은 충분히 이제 공급량은 주택 공급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의 양극화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오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극화가 커진다는 내용이, 그런 거 한번 찾아봐서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시간이 지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와 지방 간의 양극화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인드를 바꾸면 이깁니다. 자, 집값이 아직도 비싸, 더 떨어지면 산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절대 못 산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 제가 부동산 30년을 하면서 늘상 듣던 얘기인데, 집값이 올라갈 때, 너무 올라서 못 샀어. 그러면, 이제 좀 집값이 떨어지네. 떨어져. 이렇게 좀 떨어지네. 많이 떨어졌어. 근데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잠깐 반등을 하면서 올랐네, 또. 몇 천만 원, 한 5천만 원 올랐어요. 이거 일시적일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또 5천만 원이 올랐어. 1억이 올랐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다 결국은 못 사. 그래서 집값이 비싸서 더 떨어지면 산다? 절대 못 삽니다. 지금 같이 떨어진 이 시기가 지금 가장 바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바닥이라고요. 그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버리고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긍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되는 일도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정말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하락을 얘기할 때 반대로 투자해라. 이건 주식의 고수들, 정말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고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주. 남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팔고 나가고, 그리고 남들이 떠나갈 때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역발상 마인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역발상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역발상 마인드가 중요해요. 항상 우리의 심리, 대중의 심리는요, 부동산이 하락할 때 안 사. 하락할 때. 언제 사요? 오를 때 사요. 오를 때. 하락할 때 사야 되는데, 하락했을 때 사야 되는데,
오를 때 사. 사람들이 그때 와르르 모여요. 왕창 그냥. 그러면서 아 이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발상, 남들보다 좀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마인드, 이 부동산에 정말 중요한 그런 마인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특별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재개발 유망 지역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내야 될지,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 그리고 투자 금액 2억 이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찝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자,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반드시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